여러분, 경제적 자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막 몇십억 자산, 빠른 은퇴?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오늘은요, 알리 압달의 철학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진짜 자유라는 게 내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걸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맨날 돈의 양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돈을 버는 방식에 자유의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열쇠를 찾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좀 오해하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쫓아야 할 자유는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죠. 언젠가는 일을 안 해도 되는 바로 그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그 목적지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얻는 시간적 자유,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내 시간을 내가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말이에요. 이 둘을 딱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결국 진짜 목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내 방식대로 재정의하는 것에 가깝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 자유라는 게 있으면 그 지긋지긋한 직장의 족쇄를 풀고 내가 진짜 재밌어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뭔지 한번 전략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를 쌓는다고 하면 배우는 게 딱 이 세 가지 길이죠. 돈을 아끼고, 투자하고, 그리고 더 많이 버는 것. 다 중요해 보이는데 이 중에 딱 하나가 나머지 둘을 그냥 압도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축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 저축의 한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축은 방어 전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 소득의 100%가 상한선이란 말이죠. 이걸로는 자유를 향한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더 많이 버는 것은요,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요. 저축이나 투자가 내 소득이라는 파이 안에서 조각을 나누는 게임이라면 소득을 늘리는 건 이 파이 자체의 크기를 무한정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레버인 거죠. 오케이. 그럼 더 많이 벌기 위한 최고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로 데려다줄 차량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무슨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성장 스타트업 이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로 그거예요. 그 차량의 이름은 바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요, 막 유니콘 기업이 되고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을 갈아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정말 새로운 개념의 사업인 거죠. 결국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나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월급을 스스로 만들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재밌고 보람을 느끼는 일로 하루를 꽉 채우는 거죠. 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의 차량이 뭔지는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수익성 있는 아이디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 해결책, 그러니까 뭘 팔지부터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건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올바른 순서는 이래요. 첫째, 돈을 쓸 의량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둘째, 그 사람들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기억하세요? 해결책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게임처럼 난이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패션, 카페, 앱 개발, 스킨케어 이런 거 어때요? 뭔가 멋지고 섹시하고 화려해 보이죠? 네, 바로 거기가 경쟁자들이 바글바글한 하드 모드입니다. 근데 소상공인을 위한 회계 서비스나
창고 임대 서비스, 사마귀 제거, 이런 건 어때요? 좀 지루하고 전혀 섹시하지 않죠? 바로 거기가 경쟁이 적은 이지 모드, 즉 기회의 땅입니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이 말이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더 흥미롭고 멋지고 화려하게 들릴수록 성공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정말 명심해야 돼요. 산업의 매력도와 성공 확률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도와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현실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개념이 바로 이 J커브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요, 내가 쏟아붓는 시간, 에너지, 돈보다 얻는 게 훨씬 적은 적자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로 이 숫자 85가 제이커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명한 유튜버 알리 압달이요, 유튜브로 단 1원의 수익도 내기 전에 무려 85개의 영상을 만들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85번을 시도한 거예요. 성공은 바로 이 적자 구간을 버텨내는 끈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제이커브라는 힘든 구간이 있다는 걸 알아도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 구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냥 시작하는 것 그 자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아이디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발을 내딛는 용기,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지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루하고 귀찮은 문제,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오늘 당장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문제가 여러분을 진짜 자유로 이끌어줄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